사람들은 종종 본인이 행동한 노력의 결과를 예상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운동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예를 들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에서 재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섭취 열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운동량이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강도와는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292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 30대 여성 34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중강도의 자전거 운동을 주당 3시간씩 수행하도록 시켰을 때 진행자들이 예상했던 체중 감량 수치는 1kg 내외였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34명 중 11명만이 예상했던 만큼의 체중을 줄였을 뿐 나머지 23명은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고 그중 1명은 2.3kg이나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실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기록한 식단과 활동 내역을 살펴본 후 체중이 늘어난 결과를 납득할 수 있었다. 체중이 증가했던 참가자들은 운동 후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으며 운동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소 활동량이 적어졌고 하루 걸음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서툰 경향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평균을 내봤을 때 사람들은 운동으로 태운 열량을 4배까지 과장하고 운동 후 본인이 태운 열량보다 2배에 가까운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점은 운동 후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필요한 칼로리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신체는 생각보다 열량 보상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무의식 중으로 움직임이 줄어들고 쉽게 피곤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음식에 대한 충동성이 강해지는 등 개인의 의지력과는 상관없이 대사작용이 미묘하게 느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인지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록이다.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피터 드러커는 어떠한 현상이든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리할 수 없으면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먹는다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지만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사소한 실수는 가볍게 무시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살을 빼고 다이어트의 확실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필요한 이들 칼로리를 인지하고 먹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양하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가족들도 비슷한 식습관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음식의 취향은 달라지고 심지어 유전자를 100%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조차 좋아하는 음식이 똑같지 않으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으면서 화를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을 관찰한 결과 40%의 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늘어 체중이 증가했고 또 다른 40%의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이 줄어 체중이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먹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개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입이 짧을지언정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이나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도파민이 뇌의 측좌액에서 강하게 분비된다. 먹는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를 조작해 생쥐가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 생쥐는 음식을 쳐다도 보지 않고 천천히 굶어 죽게 된다. 음식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은 생존을 위한 행동을 일으키는 강한 동기가 되고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일수록 만족감은 즉각적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하고 갓 태어난 아기 역시 본능적으로 단맛을 가장 선호한다. 단맛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찾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배가 고플 때가 돼서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픈 느낌이 조금만 가시면 다시 먹는다.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더라도 이들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방금 같이 먹은 그 음식이 어떻게 밥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간식이 될 수 있냐고 말이다. 이러한 차이는 신체의 포만감 신호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포만감 신호를 뇌의 만복중추에 전달해 식욕을 억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렙틴 호르몬인데 이 포만감 신호에 반응하는 차이에 따라 개인의 식사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대사율이 높거나 흡수율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신체의 본능적인 컨트롤에 따라 포만감을 더 쉽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이 먹고 싶은데 쉽게 살이 찌지 않는다면 그것 그대로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식욕이란 단순히 렙틴 저항성 하나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세로토닌은 포만감 신호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경우 포만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사람들은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코티졸의 수치가 높아지면 식욕이 증가하기도 한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해서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기도 한다. 인간의 습관과 무의식적 행동에 대해 관찰한 연구를 보면 특별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 습관을 조성할 때 이들의 행동은 포만감이나 욕구를 채우는 행위보다는 마치 자동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패턴으로 행동이 바뀌었다. 즉 먹는 행위도 무의식적으로 통제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습관처럼 먹을 수 있다. 반면에 어떤 목적을 위해 시간을 맞춰 닭가슴살을 묵묵히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신체의 뼈, 장기, 골격근은 단백질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의 주요 기능은 신체의 성장과 유지다. 이들이 프로틴을 외치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내에 저장되는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떤 영양소를 먹던지 본인에게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으로 전환된다. 반면에 근육은 단순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고 여분의 에너지와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크업이라는 핑계로 과식을 하고 근성장을 위해선 살을 먼저 찌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벌크업은 섭취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근성장을 위해 필요한 칼로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체지방 증가를 감수하고 식사량을 늘리는 것이지, 근성장을 위해 꼭 체지방 증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 이상의 칼로리는 그저 지방으로 축적되며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늘어나는 체지방은 커팅 과정만 더 길게 만들 뿐이고, 길어지는 커팅 기간만큼 더 많은 근육량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벌크업을 핑계로 과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모두 타고난 미식가다.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도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동물들은 먹이를 씹지 않고 그저 삼키기만 할 뿐이고 당연히 단맛이나 감칠맛을 느끼지 못한다. 고양이나 대부분의 육식동물도 단맛 수용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지 못하며, 어떤 동물들은 단 한 가지의 먹이만을 먹으면서 살 뿐이다. 반면에 인간은 오감을 모두 사용해 다양한 맛을 느낀다. 우리는 눈을 가리면 음식의 맛을 헷갈려하고, 코가 막히면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귀를 통해 음식 특유의 소리를 느끼며 혀를 통해 맛과 질감을 느낀다. 먹는다는 것은 곧 즐거움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